두부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면 단백질이 6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설마 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데이터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 드세요. 약 처방보다 이 말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이런 내용 매주 올라옵니다. 오늘 영상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근육이 문제인지, 왜 단백질이 해법인지, 왜 일반 두부로는 부족한지, 냉동 두부는 어떻게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룹니다. 먼저 근감소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감소증, 사르코피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5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최대 20%입니다. 20년이면 최대 40%입니다. 이게 단순히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당뇨가 악화됩니다. 체지방이 늘어납니다. 심혈관 부담이 커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낙상 위험이 올라갑니다. 낙상이 오면 골절입니다. 고령에서 골절은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닙니다. 입원, 수술, 합병증,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는 현실입니다. 70대 어르신이 계단을 못 오르십니다. 65세 분이 장을 보고 나서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60세 초반인데 악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한국노인영양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을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게을러서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건강식을 드시고 있습니다. 채소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두부도 드십니다. 문제는 그 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단백질 권장량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 성인 기준 체중 1kg당 0.8g입니다. 60kg이면 하루 48g입니다. 그런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고령자는 체중 kg당 1.2g에서 1.5g을 권장합니다. 60kg이면 하루 72g에서 90g입니다. 일반 두부 한 모가 300g입니다. 단백질이 약 24g입니다.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두부 한 모를 하루에 다 드시는 분이 얼마나 드십니까? 대부분 반모 혹은 그보다 적게 드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냉동 두부가 해답입니다. 냉동 두부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두부, 그게 전부입니다. 마트에서 두부를 사옵니다. 찌개용, 부침용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단 순두부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이 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 두부 혹은 단단한 두부를 사오십시오. 포장을 뜯습니다. 물기를 살짝 닦아줍니다. 그 상태로 냉동백이나 용기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습니다. 최소 24시간입니다. 이틀이면 더 좋습니다. 하루 이상 얼리면 두부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처음 보시면 상한 것 같아서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꺼내서 해동합니다. 상온에서 자연 해동하셔도 되고 급하시면 흐르는 찬물에 해동하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고르게 해동되지 않습니다. 해동이 완전히 되면 손으로 꼭 짜줍니다. 이때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꽉 짜주십시오. 물이 거의 안 나올 때까지 짜줍니다. 짜고 나면 두부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일반 두부의 그 물렁한 질감이 없어집니다. 탄탄하고 스펀지 같고 눌렀다 놓으면 돌아옵니다. 고기와 비슷한 질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 드시고 이게 두부야 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념을 합니다. 기본 양념입니다. 간장 2스푼, 참기름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여기에 고춧가루 반 스푼 넣으시면 매콤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안 매운 걸 좋아하시면 고춧가루 빼시면 됩니다. 이 양념을 두부에 버무려서 10분에서 15분 두십시오. 수분이 없으니까 양념이 속까지 바로 깊이 배어듭니다. 일반 두부랑 비교가 안 됩니다. 조리 방법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볶음입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합니다. 밥반찬으로 최고입니다. 두 번째, 찌개입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으시면 됩니다. 일반 두부처럼 부서지지 않습니다. 국물을 머금으면서 맛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구이입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180도에서 15분 구우시면 됩니다. 겉이 단단하게 구워지면 고기 같은 식감이 납니다. 쌈에 싸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볶음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고 빠르고 단백질 손실 없이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냉동이 단백질을 높이는지입니다. 두부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이 응고된 것입니다. 그 안에 수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 두부는 약 80에서 85%가 수분입니다. 단백질은 그 안에 희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냉동을 하면 이 수분이 얼음 결정으로 바뀝니다. 얼음 결정은 팽창합니다. 이 팽창이 두부 내부의 단백질 구조를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세포벽이 깨집니다. 조직이 열립니다. 해동을 하면 얼음이 녹으면서 이 깨진 구조를 통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단백질이 남습니다. 농축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두부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약 7에서 8g입니다. 냉동 후 완전히 수분을 제거한 두부 100g 기준으로는 단백질이 약 40에서 48g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부피 기준으로 6배 가까이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수치가 아닙니다. 식품 영양 성분 분석 데이터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칼슘도 농축됩니다. 철분도 농축됩니다.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부의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남은 영양소의 밀도가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소화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냉동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면서 소화 효소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고령자분들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단백질을 드셔도 더 잘 흡수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두부 냉동 관련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냉동 두부의 단백질 소화율이 일반 두부보다 높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의학적 주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분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을 신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단백질을 오히려 제한해야 합니다. 냉동 두부처럼 고농도 단백질 식품은 담당 신장내과 의사나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 후에 드십시오. 절대로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두부는 퓨린 함량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지만 냉동 두부처럼 농축된 상태에서 다량 섭취하면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드시더라도 소량씩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콩 제품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상선 약 복용 시간과 두부 섭취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는 게 좋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목표로 하십시오. 매일 드셔도 좋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 3회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냉동 후 수분 제거된 두부 기준으로 80g에서 100g이면 충분합니다. 이 양에서 단백질 30g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곁들이면 단백질 40g 이상입니다. 한 끼에 이 정도면 근감소증 예방에 충분합니다.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운동 후에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육 합성이 촉진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드십시오. 운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 3끼 고르게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높습니다. 제 환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2세 어르신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셔서 운동도 잘 못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계단을 힘들어 하셨고 외출도 줄어드셨습니다. 근육량을 측정했더니 심한 근감소증이었습니다. 식단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냉동 두부를 포함해서 단백질 섭취를 늘렸습니다. 가벼운 저항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에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으셨습니다. 계단이 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장도 혼자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닙니다. 드시는 것을 바꿨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값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냉동 두부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부 한 모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이것을 냉동하면 단백질 보충제보다 훨씬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두부 하나 사서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내일 꺼내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색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틀 후에 꺼내서 짜보십시오. 물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되실 겁니다. 댓글에 두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보고 시작해 보신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다 읽습니다.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내과 전문의 김현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배추의 놀라운 비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